이다나의 심리학 김어준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자, 먼저 서론입니다. 반대 의견의 설계자. 방송인 김어준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서 단순히 영향력 있는 인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언론인, 작가, 방송인, 유튜버, 영화 제작자 등 다채로운 직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그의 목소리를 각인시켜왔다. 그의 활동은 일관되게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데 주력해왔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만큼 독특한 그의 캐릭터가 단순한 기행의 집합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일관된, 의도적으로 구축된 페르소나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설이 발생한다. 홍익대학교 졸업 후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근무했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 어떻게 기성체제에 저항하고 B급 감성을 표방하며 때로는 음모론적 서사를 유포하는 주체가 되었는가? 이 역설의 해명이 바로 본 보고서의 중심 과제이다. 김어준의 성공은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정치적 양극화와 주류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는 단순히 기존에 불만족한 대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성체제에 대한 반대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대항적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육성했다. 그의 경력은 CBS, SBS와 같은 기성 언론에서 시작하여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개인, 유튜브 채널 등 독립적이고 개인화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인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반국민의힘, 친민주단계 성향의 청중을 명확한 대상으로 삼으며 음모론과 편파적인 언행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사회적 불신이 높은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다. 따라서 그의 부상은 개인의 특성을 넘어 상당수 시민이 전통 미디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대안적 진실의 전달자를 찾는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흐름을 주도하는 동력이다. 다음으로 비수능주의자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성기의 경험과 세계관. 김어준의 성인기 페르소나는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 강한 개인주의, 그리고 외부자 대 내부자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심어준 특이한 성장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분석된다. 그의 세계관을 형성한 핵심 요인은 가정환경과 청소년기의 독특한 성공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성장 환경에서 나타난 방임주의 철학의 세례. 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방임주의로 요약되는 가정환경이다. 고등학생 시절 자기 방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부모와 설전을 벌인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고집의 어머니는 뺨을 한 대 때린 후 그래 피워라 입마라고 허락했는데 이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규칙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의지가 관습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심어준 사건이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수능보다 진정성, 즉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라는 핵심적인 심리적 신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가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포스코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더 위험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딴지일보 창간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설명해준다. 고교 시절의 경험은 자신의 고집이 권위와의 갈등에서 승리한 원체험이다. 어머니의 최종 반응은 처벌이 아닌 양보였고 이는 그의 저항 행위를 결과적으로 정당화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재밌으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 동기를 우선시한 것은 청소년기에 학습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나 자신의 규칙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테리우스의 일회성, 내부자 자격을 갖춘 외부자.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 또 다른 결정적 경험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중학교로 전학 온 직후의 사건이다. 그는 전학 오자마자 치른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고 큰 키와 외모 덕분에 테리우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강력한 외부자 대 내부자 정체성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경험으로 인해 그는 시스템의 외부자였지만 동시에 학업이라는 시스템의 핵심 경쟁에서 내부자들을 손쉽게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경험은 그가 속한 시스템에 대해 일종의 지적, 우월감과 함께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관조적인 시각을 갖게 했을 것이다. 그는 시스템 안에 있지만
시스템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독특한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초기 경험은 이후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의 원형이 된다. 그는 저널리즘이나 방송과 같은 기성 분야에 진입하여 그 관행을 숙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뒤 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그 규칙들을 파괴한다. 딴지일보의 B급 저널리즘이나 뉴스공장의 도발적인 스타일이 그 예다. 그가 시스템을 비판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은 자신이 그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의 성공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어서 심리적 청사진에 대해 알아보죠. ENTP 유형의 비전가와 토론가. 김어준의 성격 유형은 ENTP로 분석되며 이 성격 구조는 그의 행동, 소통 방식, 경력 선택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의 페르소나는 ENTP 유형의 거의 완벽한 발현이라 할 수 있다. ENTP 유형의 핵심 특징은 기존의 규칙과 시스템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창간은 이러한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비속어 사용, 엽기합성 사진, 그리고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와 같은 성역에 대한 노골적인 풍자를 통해 당시의 모든 저널리즘 관행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이는 규칙을 파괴하고 독창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ENTP의 핵심 동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사업을 일종의 유의로 간주하는 태도도 역시 ENTP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재밌거나 화나게 하거나 흥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딴지일보 초기에 닥치는 대로 사업을 벌이는 듯한 혼란스러운 경영 방식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왜 포스코와 같은 거대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평생에 걸쳐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유튜브 채널 등 자신만의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선호했는지를 설명해준다. 한 분석에서 김어준과 같은 ENTP 유형은 대기업 경영에 부적합하며 매출 조 원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ENTJ 유형의 경영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통찰력이 있다. 그의 방송 포맷 자체가 토론과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화평론 코너를 즉석에서 광고 영업 미팅으로 바꿔버린 일화는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더 흥미로운 목표를 위해 재구성하려는 ENTP의 충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사례다. ENTP 성격 특성과 김어준의 행동 양상 비교 분석. 이제 그의 철학적 핵심을 들여다봅니다. 진화심리학과 급진적 자존감. 김어준의 행동은 두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진 일관된 철학적 틀에 의해 인도된다. 하나는 자기객관화에서 비롯된 급진적 형태의 자존감이며, 다른 하나는 진화심리학의 깊이 경도된 세계관이다. 자기객관화라는 심리적 방패. 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기객관화라는 개념은 필수적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존감과 자아도취를 명확히 구분했다. 그가 정의하는 자존감이란 자신의 객관적인 단점과 결핍을 모두 인정한 뒤에도 스스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뢰감이다. 그는 실패했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난 이건 못하는구나라고 결론 내릴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기객관화라는 인지 전략은 비판과 실패에 대해 그를 심리적으로 매우 탄력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잠재적인 부정적 사회 피드백을 정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가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즉, 그는 자신의 자아 가치를 자신의 성과와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패나 비판은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김어준은 자신의 실패를 내면의 결함이 아닌 외부의 데이터 포인트로 관찰한다. 그는 당시 억울했지, 내가 실패자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심리적 갑옷은 그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든다. 그의 방송이 질 낮은 인신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는 이를 도덕적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전략이 낳은 객관적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수치심이나 자기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만물의 통합 이론으로서의 진화심리학. 그는 진화심리학을 개인의 정체성부터 정치적 분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는 좌우의 대립을 개인 간의 경쟁과 집단적 위험 분산이라는 두 가지 원시적 생존 전략 간의 충돌로 재구성한다. 또한 자기객관화를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으로 보며 스스로를 동물계의 한 종으로 인식한다.
진화론적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수사적, 심리적 목적을 달성한다. 의는 그의 정치적 견해를 주관적 신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의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이 틀 안에서 정치적 반대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르고 암묵적으로는 덜 진화했거나 부적합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규정된다. 의는 정치적 논쟁의 본질을 바꾼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연대 전략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 반면 그의 반대자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충동을 대표하는 존재가 된다. 의는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 가진 세계관에 대한 강력하고 반증 불가능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가 정치인들을 인정욕이나 사적 욕망과 같은 원초적 충동의 결과로 진단하는 심리 분석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향력의 무기고를 살펴봅니다. 심리적 설득의 대가. 김어준의 소통 방식은 합리적 수계 과정을 우회하고 대상 청중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도록 설계된 정교하지만 윤리적으로 논쟁적인 심리적 설득 기술의 집약체로 분석된다. 도발가의 도구 상자, 암시, 인신공격, 그리고 감정적 점화. 그의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시리즈는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다. 방송에서 삐처리음을 사용하여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출연자를 통해 상대 후보를 권위주의적 성격 혹은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진단하게 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실수가 아닌 의도된 전술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상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 감정 연상을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선전 기술이다. 그는 분노를 파는 프로 비즈니스맨처럼 행동한다. 법적, 사회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가장자리에서 능숙하게 활동한다. 삐소리는 이러한 전략의 정수다. 기술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암시를 전달함으로써 법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정치적 효과는 극대화한다. 한 교수가 그를 법에 저촉되는 선을 정확히 아는 프로 비즈니스맨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의는 무모한 폭주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다. 부족주의의 과학 내 집단의 구축. 그의 수사법은 정체성이 외집단에 대한 반대를 통해 규정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의 원리와 깊게 연결된다. 그의 모든 담론은 우리 뉴스 공장의 청취자, 딴지 정신의 계승자 대 그들 부패한 기득권,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동맹의 구도로 짜여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은 부족의 경계를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판매하는 가장 강력한 상품은 뉴스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는 청취자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아는,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부족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의는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 훨씬 강력한 충성도의 동기가 된다. 이 부족적 정체성은 매우 강력해서 페미니즘과 같은 다른 이슈에서 부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예로 그의 방송에 출연한 인사의 발언을 비판한 여성단체들이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사건은 이러한 부족적 충성심의 힘을 보여준다. 1차적 충성은 정치적 부족에 있으며 다른 정체성 집단으로부터의 비판은 부족의 단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치알디니의 설득 원칙 적용. 그의 방법론은 로버트 치알디니가 제시한 설득의 원칙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권위. 그는 전통 미디어의 권위를 부정하고 진짜 이야기를 아는 이단화적 내부자로서의 대안적 권위를 구축한다. 사회적 증거.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가진 압도적인 청취율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다면 그 메시지는 진실일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호감연대감. 그는 유머, 격식 없는 말투, 그리고 공동의 적을 활용하여 청중과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청취자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같은 싸움을 하는 부족의 일원이 된다. 일관성. 그는 청중이 덜 논쟁적인 작은 사안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더 크고 음모론적인 결론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다. 의는 설득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의 활용이다.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광기 속의 질서. 결론적으로 김어준의 비관습적 페르소나는 혼란스러운 변종이 아니라 매우 일관되고 효과적인 심리적 전략의 산물이다. 의는 ENTP라는 성격적 원재료가 독특하게 허용적인 환경에서 재련되고
진화심리학이라는 철학적 틀로 정당화되며 정교한 설득 및 부족주의적 소통 기술을 통해 실행되는 공적 표현이다. 그의 ENTP 성격은 논쟁에 대한 사랑, 규칙을 파괴하고 혁신하려는 충동, 그리고 삶을 지적 게임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원재료를 제공했다. 그의 형성기 경험은 이 원재료를 다듬어 깊은 반권위주의 성향과 외부자 대 내부자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의 철학적 핵심은 이러한 도발적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그의 행동은 심리적으로는 탄력적 자존감 덕분에 필요하고 이념적으로는 과학적 진화론에 기반하기에 정의롭다. 마지막으로 그의 설득의 무기고는 이 전략을 실행하고 충성스러운 부족을 구축하며 양극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 세트다.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것 같다는 착각은 그의 심리적 구성 자체가 주류 한국 엘리트 사회를 특징짓는 규범, 위계, 소통 방식을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해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출생이나 교육 배경에 의한 외부자가 아니라 심리적 기질에 의한 외부자다. 그는 제도적 불신의 시대에 최적화된 정치, 미디어, 기업가이며 그의 방법론은 우리 시대의 광기에 완벽하게, 그리고 어쩌면 위험할 정도로 잘 들어맞는 인물이다.